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랜빌이 이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그걸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어떤 이제 보조지표를 공부를 한다, 어떤 지표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산출 공식. 이게 이제 수학이나 산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보통 이과생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매매는 그래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매매 전략인 거지. 언제 사고 언제 팔까, 그지?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 그 다음에 그랜빌의 법칙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매매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거다. 이동평균선이 뭐냐? 그래서 매일 일정 기간의 종가를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이제 선으로 연결을 쭉 시킨 거지. 이때 선으로 연결을 시킬 때 어제와 오늘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어떻게 연결시킬 것 같아? 이게 직선일 것 같아? 곡선일 것 같아? 직선이죠. 당연한 얘기야. 직선으로 그냥 쭉쭉쭉쭉 긋는 거라고. 많아지면 이제 곡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뭘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주가의 위치를 파악해서 언제 사고 매도를 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이평선 얘기를 할 때 이제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해가지고 종가 단순으로 보는 거고. 이평선을 이제 키게 되면 얘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면 여기에 있는 애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지표 조건은 여기에 나오는 거고 이 가격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고가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시하는 거는 뭐냐, 이평선에서.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이 가격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평 종류도 단순 계산을 할 거냐, 지수 계산을 할 거냐, 가중에서 이제 어떤 식의 계산법을 따를 거냐.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이 이제 일단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이 매매법에는 이 이평선은 없지만 참고 지표에는 있잖아. 내가 참고를 하는 지표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선을 참고를 하는 게 제일 낫겠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지표를 참고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한 90%는 이 종가 단순 이동평균선을 쓴다는 거야. 나머지 10%도 안 되는 10% 미만의 사람들이 얘를 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만의 매매법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지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일단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일단 뭐 핵심 두 가지는 이미 한 얘기니까 넘어갈게. 이 얘기는 엑스파일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지? 다 했던 얘기잖아.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니까. 내가 이 기본 툴도 다 바꿔버릴 거라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정배열 얘기도 이제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60일선이 정배열이 되면 그걸 정배열의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정배열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얘. 그래서 내가 얘를 왜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지는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상의 정배열은
이쪽 어둠에서 된 것 같아. 네. 그지? 그래서 이제 정배열로 쭉 펼쳐지면서 네. 이쪽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나버린 거지. 그지? 여기서 5일선과 11선이 네. 데드크로스가 나버렸어. 그래도 나는 이 포인트가 여전히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날 이거 정배열이 아니야. 이날 정배열이 아니야. 이날 정배열이 아니야. 이날 정배열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아 이거 정배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이 화면상에 보이는 이 모든 구간이 다 정배열이라고. 20일하고 60일이요. 정배열이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이 11선은 무시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설사 이 5일선이 깨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네. 이 상태도 나는 정배열로 본다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저 주가는 60일에서 한번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지지선으로 동작을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능성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차트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카카오 한번 볼까? 여기 나오지. 여기서 이제 60일선에서 여기 이제 터치가 됐잖아. 그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하잖아. 이렇게 보이지. 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인 거지. 여기까지는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한다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이후로는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평선을 좀 유심히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정배열이 되면 중요한 게 그 다음에는 사도된다라는 얘기잖아. 사도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배열에서 사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참고지표라고 지금 이 이평선 자체가. 그래서 물론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진입과 청산 전략은 내가 이 추세선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지? 이 이평선은 참고해서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일반론은 이제 이게 제일 큰 일반론인 거지. 5일선, 21선, 61선, 그 다음에 121선이 전부 다 정배열인 상태. 그걸 정배열이라고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일선, 21선, 61선, 어떤 사람은 21선, 61선, 121선. 이 정배열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평선을 가지고 정배열이라는 말을 쓸 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사람마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배열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펀드 매니저가 이거 정배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키움증권 펀드 매니저가 이건 정배열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 지지와 저항 사실 이 지지와 저항 이 얘기가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뻗어나갈 때 이 카카오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이제 보통 이제 급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급등 주가가 급등한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급등한다는 표현을 쓰냐면 계속 정배열이네. 역배열로 가야 되는데. 이쯤 될 것 같아.
역배열이지.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갈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움직임을 보는 거야. 이렇게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너졌지. 무너져서 이제 11선에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5일선에서 다시 치고 올라간 거고, 보이지?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이 움직임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이 21선을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61선이 위에 있으면 61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예. 이 61선을 치고 올라가면 예. 61선이 이 지지선으로 이제 다시 예. 지지선은 저항선, 저항선은 지지선. 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이런 된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이봉은 61선이 지지선으로 잘 동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정배열에서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그 포인트 있잖아. 이런 포인트. 그때 발생되는 장대 양봉. 이게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애가 되는 거지, 얘가.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을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주는 이평선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 그 상태에서 빵 떴는데 5일선을 타는 거지, 5일선. 지금. 그지? 5일선을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여기가 이제 11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 거지. 그지? 얘는 11선에 걸쳐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리테스팅이 일어난 거라고. 눌림목이 나온 거지. 보여? 예. 이날. 얘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또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또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또 5일선, 또 5일선, 이번에는 11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급등하는 종목들은 다 5일선을 먼저 타고 5일선이 깨지면 11선 타고 다시 올라갔다가 무너지면 다시 21선을 다시 타고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야. 그래서 정배열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이평선에서의 정배열을.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그 포인트를 유심히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간다는 얘기는 막 선이 잔뜩 있는데 뭐 이걸 봐야 돼 저걸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21선에서 21선과 61선 여기 네. 이날을 주목하라는 거잖아.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날. 네. 이날이 첫날인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갔다가 쭉 얘는 역배열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정배열로 이때 가는 거라고. 이때 이날이 이제 관건인 거지. 유심히 이 종목을 내가 지켜보기 시작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서부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산다면 언제 살까를 고민을 이날 이후로 하는 거지. 이날 이후로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고민을. 여기는 고민을 좀 하고 여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고민을 또 하고 그리고 나서 리테스팅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지.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평선에서 뭘 주목해야 되는지. 처음에 이평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막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지.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 정배열이 풀리면, 정배열이 아직 정배열이잖아? 정배열이 풀리면, 아직도 정배열이지? 정배열이 풀리면 팔까? 이런 고민을 하는 매매법이 있는 거지. 여기서.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서부터 사서 여기서 이제 팔가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 거의 1년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잖아.
정배열로 가서 장대양봉이 나온 이 날이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 똑같은 설명이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이 정배열로 바뀌는 첫 번째 포인트 이후에 나오는 장대양봉, 이 날이지. 이날 내가 산다. 이날 샀어. 예를 들어서 이날 샀어. 이날 샀어. 그러면 내가 이평선을 두 개를 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날 팔려고 하는 거지. 네. 이때도. 그리고 나서 또 이평선이 정배열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날인 거지. 이날. 장대양봉이 발생을 이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배열 이후에 장대양봉이 첫 번째 장대양봉은 얘고 두 번째 장대양봉은 한 요 날 정도 되겠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두 번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 사실. 장대양봉 포인트는.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정배열이 언제 풀리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지? 이때 풀리지. 네. 이게 이제 투자 관점이라고. 투자 관점. 내가 어떤 거를 볼 때 이 투자를 어떤 식의 투자를 할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최소 이제 중기 이상의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내가 진행하겠다 그러면 요 정도 선택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있을 수밖에. 이대로 매매하고 투자했으면 더 벌었겠네요. 이론상 그래. 여기에 이제 심리가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들고 있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거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떨어지는데 아니야, 얘는 다시 올라올 거야.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얘는 진짜 다시 오를 거야. 그러다가 원복된다는 거지. 저때 팔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매매법을 본인이 만들었다 그러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 매매법이 어떤 매매법이든지 간에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습관화를 내가 막 지키려고 해. 근데 지키다가 보면 뭔가 다른 게 더 보여.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행동을 먼저 하면 안 돼. 이론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항상 얘기하는 A4지 한 장에다가 네 매매법 만들어서 들고 다녀라. 내가 이 저평가 매매법 기반에 본인만의 매매법 만들기 A4지 한 장 이거 제출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하셨습니다. 했어 안 했어? 하셨습니다. 너 했냐고. 저요? 아직 안 했죠. 이씨 뭐 숙제를 내면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내가 너한테 시킨 게 뭐야? 이 저평가 매매법이라고. 매매법이잖아. 여기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이게 제일 큰 틀이라고 얘기까지 해줬고. 이게 지금 나한테는 6.2 버전이야. 이게 언제 처음 이제 첫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타이핑을 막 하고 막 한 게 이전일 거라고. 1.0 만들기 전일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도 보면 스테반 가이드의 저평가 매매법을 보면 1.1이 여기 있네? 이제 2015년 8월 19일 날 처음 이제 교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 지금. 이름도 1차 매수 및 매도. 그러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없을 수도 있겠네, 이 안에는. 그지? 되게 이제 이 내용도 허접할 거고, 실제로 열어보면. 그래서 수익 매매법인 거고, 어떻게 할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었나? 이때도? 있었네. 그지? 간단하게나마.
이거를 이제 이 당시에도 35페이지였다는 거는 이미 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이제 다 날린 거고 1.0 이후 버전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렇게 만들었던 게 지금은 아까 35페이지였나? 그지? 1.1은 35페이지. 35페이지. 근데 지금은 있잖아. 9메가야 지금. 81페이지로 늘어난 거잖아. 거의 2배가 넘는 분량으로 이제 바뀐 거지. 그렇게 이제 할 얘기가 많다는 거지, 사실. 좀 더 디테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뼈대는 바뀐 게 없어. 저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설명을 좀 더 추가하고, 그런 작업만 한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온 거지. 사실 A4지 한 장에서 시작을 한 거지, 저것도.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헛소리로 날아갔는데, 어떤 숙제를 내가 딱 내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너한테 이득이야. 그치? 네.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너를 위해서 좋은 거야. 나를 위해, 나는 힘들어지지, 솔직히. 두드러 패가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식 새끼들. 회초리 갖고 와, 씨. 숙제를 안 해갖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나?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정배열 얘기 했었고, 역배열.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일단 넘어갈게. 여기서 더 할 만한 얘기는 없으니까. 매매법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